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4일 저녁 8시입니다. 한 달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조국 게이트. 조국 게이트는 일종의 문화전쟁이고 사상투쟁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 세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질 수 없는 게임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왜 질 수 없느냐? 조국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진보 세력, 극좌 세력, 역사적으로는 수구반동 세력이죠. 이 좌파 세력의 민낯과 실력이 조국에 의해서 폭로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자폭입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합니다. 즉 좌파가 가지고 있던 그 위선, 억지의 모순 덩어리가 조국을 통해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일종의 이게 자폭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좌파에 속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파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우파 지식인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 있던 사람, 중도, 양비론, 양시론을 펴던 사람들이 이제 조국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편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유시민, 이재정, 조정래 이런 사람들이 조국을 편드는 논리는 하루아침에 그냥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 억지, 거짓말, 말장난으로 조국을 편들지만 조국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법으로서, 논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국 대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조국 문재인 대 대한민국 세력의 이 문화전쟁, 사상투쟁은 이길 수밖에, 대한민국 세력, 문명건설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승부가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운명이 여기서 갈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지식인들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던 나라입니다. 즉 조선조 500수십 년은 완전히 주자학에 심취한 사대부들이 말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사대부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사법시험 합격자예요. 사법시험 합격자. 그리고 교수들입니다. 언론인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업공상체제의 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과도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권력체계를 바꾸려면은 지금 좌파 세력이 득세한 이 권력체계를 바꾸려면은 이 사자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의 전쟁은 지식인의 싸움입니다. 요사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지식인 전쟁입니다. 지식인 사회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주도권을 잡았던 세력은 좌파 세력이었어요. 이 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문명을 부정합니다. 법치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문명 파괴 세력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에서는 작아지는 존재. 바로 문재인, 조국과 같은 존재죠. 근데 이 존재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본질이 나타났습니다. 그 본질은 뭐냐? 갑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갑입니다. 영원한 갑. 그리고 부패 세력입니다.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양심적인 세력이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위선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 지경이 위선의 덫에 걸렸습니다. 자기들이 판 위선의 덫에 걸려가지고 하루가 멀다하게 조국과 그 세력은 언론으로부터 SNS상에서 얻어맞고 있습니다. 매일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 매일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보면은 세 가지 말로 딱 요약이 됩니다. 첫째, 이 자들은 위험한 세력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반공을 부정하니까 위험한 세력이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이니까 위험한 세력입니다.
조국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세력입니까? 국가 전복 전과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양심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선 세력입니다. 위선. 요새 위선 정권이란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위선 좌파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선 좌파. 그리고 두 번째, 위법한 세력입니다. 위법. 헌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위험. 이념적으로는 위험하고, 도덕적으로는 위선이고, 헌법적으로는 위법 세력, 위헌 세력이죠. 위헌 세력이죠. 위헌, 위선, 위험한 세력이라는 것이 조국만 그런 게 아니라 조국으로 대표되는 진보 좌파, 이른바 진보 좌파가 이제는 집단적으로 자살하게 생겼어요. 자살이 안 일어나면 자기들이 문재인 조국 노선과 결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코너에 몰리면은 살기 위해서 결별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문화전쟁이 벌어졌고 사상투쟁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논리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을 하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말로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우선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인데, 조국 사태라고 합니다. 조국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조국의 국정농단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조국 게이트라고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조국 게이트. 게이트란 말은 워터게이트에서 출발을 했고, 그 뒤에 코리아 게이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코리아 게이트는 1975년, 6년 이 무렵에 미국에서 언론이 폭로한 것인데, 박정희 정권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한 사건을 코리아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게이트라는 의미는 부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권력의 공작이 들어간다. 그리고 다방면에 걸친 사건이다. 단일 사건이 아니다.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게이트. 조국 스캔들보다는 조국 게이트가 더 힘이 있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국 세력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 고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세력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위선 정권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위선 좌파라고 할 것이냐, 위선 좌파라고 할 것이냐. 새로운 말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북 좌파, 종북 좌파, 진보 좌파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 시대에 맞는, 이 상황에 맞는 말을 하나 새로운 말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우선 위선 좌파, 위선 좌파. 그 다음에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을 더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쓰고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중요한 화두. 요새 어느 집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조국에 반대하면 친일파다. 조국에 반대하면 친일파다. 문재인이 반대하면 친일파다. 이것은 종족주의죠. 감정적, 배타적 민족주의가 바로 종족주의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이번에 이 사상투쟁에서 우리가 이 반일 종족주의를 깨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북 반일은 반역이라고 해야 됩니다. 친북 반일은 반역이다. 오늘날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친일은 애국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은 애국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수라고 부를 거냐, 우파라고 부를 거냐, 자유진영이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면은 반공자유민주 세력이라고 부를 것이냐, 문명 세력이라고 부를 것이냐, 이게 뭐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그때 적재적소에 쓰면 됩니다. 어느 하나로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저는 요사이는 우리는 대한민국 건설 세력, 저쪽은 대한민국 파괴 세력, 건설 세력 대 파괴 세력의 대결이다. 또는 문명 세력 대 야만 세력의 대결이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 게임은 이 조국 씨가 도화선을 만든 이 문화전쟁과 사상투쟁에서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조국 씨 편에 서서 지금 쏟아내는 말들은 1시간 만에 다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이 없어요. 과학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국시 논쟁이 바로 절대적으로 자유 세력에게, 자유 진영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저쪽은 거짓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의 편에 서 있으니까 아무리 말 못하는 사람, 가장 말 못하는 우파 인사와 가장 말 잘하는 좌파 인사가 토론을 해도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문명의 3대 기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익들과 싸울 때 앞으로 자세를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짜증 그만 내야 됩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한번 나가봅시다. 자신있게.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유머를 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싸움을 하는데 이길 것이 뻔한데 짜증내면서, 그리고 미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파는 미학이 있어야 됩니다. 우파의 미학은 흔히 군사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양입니다. 멋져 보여야 합니다. 우파가 좌파보다는 멋진 사람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조국의 얼굴과 나경원의 얼굴을 딱 비교해 보세요. 누가 멋지게 보입니까? 누가 멋지게 보입니까? 그래서 가끔 유머도 하면서 여유있게 즐겁게 싸워야 됩니다. 즐겁게 싸우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즐겁게 스포츠를 하는 사람,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 즐겁게 연구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잖아요. 의무감으로 짜증낸다기보다는. 그런 점에서 요사이 이 전대협, 신전대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전대협이라는 이 젊은 사람들이 유머를 앞세워가지고 조국을 지금 거의 죽이고 있습니다. 조국 죽이기에 앞장서는데 그 무기가 유머입니다. 최근에도 이 전단지를 만들어가 뿌렸는데 제목이 뭐냐? 대학가에 뿌렸습니다. 전대협이 만든 자랑스러운 조국 교수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가열차게 지지한다. 이것도 노동신문 글자체로 해놓았습니다. 경의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교수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시었다. 그 내용은 아주 유머러스하게 읽어보면 웃음이 나오지만 여기다 진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두루 섭렵한 융복합 인재 조국. 근사네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두루 섭렵해가지고 돈벌이에 집착한 조국. 천민자본주의의 약점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조국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학부생도 아는 오상방위를 몰라 서울법대의 레전드가 되어 역사에 남을 웃음거리를 남겨주셨다. 이렇게. 폴리페스 논란으로 온 국민이 욕을 해도 끝까지 철판을 깔고 교수직에 앉아 계신다. 조국 교수님은 서울대의 자랑으로서 2019년 부끄러운 동문 1위에 오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56억 원이 있는 가문에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살림에 보탠 효녀와 그의 아버지인 조국 교수님은 대깨문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시다. 이 대깨문이란 말이 또 새로 만들어졌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다 그런 뜻이죠. 대깨문 맞습니까? 결국 조민에게 낙제를 준 적폐 교수는 부회장에서 해임되었고 낙제받은 유급생에게 장학금을 몰아준 노 교수는 오거돈 시장님에 의해서 부산 의료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최순실을 넘어선 조국 교수님의 딸사랑. 이렇게 유머도 섞어가면서 싸우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고수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남긴 의록 중에서 공산주의를 아주 간단한 말로 웃음거리로 만드는 말이 많습니다. 공산주의와 반공주의의 차이는 뭐냐?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레닌을 읽은 사람이고 나 같은 반공주의자는 마르크스 레닌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